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앙코르와트 세계문화유산이죠. 동남아에서는 드물게 세계문화유산인데 거기서 제가 좀 의미 있는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상가옥의 어떤 실태도 좀 살펴보고, 그래 두루두루 좀 며칠 있다 여행을 하자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기도 하고, 갔다 온 동안에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정말 부산하고 딱 맞고 아주 귀한 소식이 뉴스가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1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그 지역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해운대, 수영, 남구 쪽 해안벨트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부의 편중이 되고 있다 이거죠. 바다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통 부산을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 통계를 보니까 정말로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보면 초고령화 사회인 부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도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입니다.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서글프기도 하고, 부산이 이렇게 계속 늙어가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어쨌든 보면 또 방법이 또 없습니다. 없고, 이게 그와 아울러 똑같은 통계가 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장노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해가지고 3년간 인구 유출도 22,000명에 달하고, 205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43.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그건 절반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노인입니다만은. 근데 아쉽게도 이분들의 또 만족도는 5.9에 그쳤습니다. 겨우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이게 아쉽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부산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20년도 부산시의 장노년 인구는 153만 명, 전체 인구 46.5%를 차지했고, 신중년은 83만 명으로 25.2%, 노인은 79만 2천 명으로 21.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 노인으로 보고, 70세 이상은 완전히 초고령 노인으로 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부산에 65세 이상 노인을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는 신중년, 이를 모두 포함해가 장노년층으로 계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령화 속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신중년이 가장 많은 도시는 북구, 사상, 노인 인구는 영도, 동구, 중구, 서구, 이 원도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확연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신중년과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구구는 강서입니다. 강서는 새로운 에코델타 시티에 새로 분양이 받고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갔습니다. 저도 강서가 시골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도시, 젊은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고, 근데 이게 3년간 부산을 떠난 장노년 인구가 22,300명입니다. 부산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족, 직업 순이었는데, 주택이 아무래도 많죠. 집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나왔는데, 사망 원인은 주로 암이고, 여러 가지 순환계 질환, 이건 노인병이죠. 노인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노인병이고,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 수가 신중년이 6.5%, 노인층이 38.4%.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월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정말 제일 힘들게 되는 거죠. 10점 만점에 평균 5.9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그와 반대로 또 부산 쪽은 보면 이게 모든
부의 이동이, 사다리 이동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사다리가 아니죠. 완전히 부의 이동이 지금 해운대, 남구, 수영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느냐면, 부산에 이제 이 한국의 부자, 어떻게 부자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통계를, 부자 보고서를 이제 낸 적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 거기에 보면 현금 10억을 가진 이런 개인 한국 부자들은 서울, 경기에 있어서 부산이 세 번째로 많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부자들의 어떤 비율이 60%가 부동산이고 40%가 이제 금융자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부의 이 부자들의 자산이 편중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부산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리치벨트다 이래가지고 부산의 어떤 그 부동산의 집값 하이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라인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린시티로 이어져서 이제 아이파크, LCT, 그다음 W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라인이 사실은 부자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치벨트인데, 이게 이제 해운대 끝에서는 해운대 LCT, 그럼 중간에 오다가 이제 아이파크, 밀락동 지나서 삼익비치 지나서 용호동 W까지 옵니다. 이게 가장 리치벨트, 부자벨트입니다. 이건 해운대 아이파크는 70억, LCT는 48억, 해운대 경동 제이드는 44억, 이렇게 되고 이제 W도 34억에 거래될 정도로 완전히 이제 리치벨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삼익비치가 이제 재건축 최대인데 23억입니다. 23억에 팔리고 할 정도가 되니까, 이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광안대교를 가로지르는 바다, 이 바다가 조망되는 그곳이 부산의 어떤 리치벨트다. 부자들이 다 모여가 있다. 그런 씁쓸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어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한 단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시내는 솔직한 이야기로 좀 낫죠. 시내를 그러면 어딥니까? 지금 통계 나온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중년이 가장 많은 것은 북구 사상이고, 노인 인구는 영도, 동구, 중구, 서구 이 순으로 먼저 많고, 원도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확연히 높고, 또 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떤 부의 벨트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장노년인구가 계속 떠나고 부의 편중화, 부산의 동서 쪽에 어떤 그 불균형 개발, 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자체는 참 이게 심각하죠. 사실은 심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 이제 서진 정책을 아무리 써도 결국 또 동서의 지역 편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가지고, 박영준 시장이 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서진 동서의 균형 발전 정책이 좀 겉도는 게 너무 많다. 너무 많고, 부산에서는 산업이 없어지고 전부 다 빈자리, 공장 빈자리에도 아파트, 상가 빈자리, 백화점 빈자리에도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만 들어서는 그런 현상. 이게 과연 우리가 부산이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리치벨트도 인근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가 사는 겁니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노인은 점점 가난해지고, 또 일부는 바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부를 다 가지고 부의 어떤 편중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의 현실인데 참 보기에는 너무 서글픈 현실입니다. 노인과 바다, 소설 좋죠. 해밍웨이가 정말 노인이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자기 배에 실지 못할 정도의 큰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상어에 다 뜯어먹히는 그런 혐오한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부산도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노인과 바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부산도 부만 끝 외모만 번지르하지 결국은 내실이 없어서 힘이 붙여서
요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의 도시가 되지 않을는지 저는 참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어떤 몰락 이런 걸 보는 그런 상황이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사실은. 저는 그런 우리의 동의를 완전히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바다, 이게 시사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위정자들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